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비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원 및 혜택도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담을 내용이 많아서 간추리고 간추렸는데도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간추린 내용을 이야기하는데도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용이 궁금하시면 영상을 멈추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1월 말 기준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27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212만 3,596명이고요. 차상위 계층이 59만 8,446명이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작년 말에 비해서 28만 5천 명, 11.7%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경기 침체와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로 정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저소득층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생계비 지연은 생계급여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5%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루어집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층으로 소득은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에 가구원이 있어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빨간색으로 쳐놓은 것들 중에서 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용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소득 인정액을 먼저 보시면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뒤 소득평가액, 실제 소득에서 일부 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고요.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재산에는 일반 금융 차량이 있고 여기 이제 부채를 빼야겠죠. 다음에는 항상 많이 이야기되는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이게 예전에는 최저 생계비라는 용어를 썼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말로 대체된 것 같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이야기하고요. 소득 순서대로 1등에서부터 5등을 놓고 보았을 때는 당연히 가운데 세 번째 위치한 3등인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오늘 넘어가면 이제 21년이지만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한번 보시면 1인 가구 소득 7인 가구까지 나와 있고 기준 중위소득 있고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나와 있습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한번 보시면 182만 7,831원, 작년보다 좀 늘어났죠. 이렇게 하고 7인 가구까지 있고요.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부양 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 일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얘기합니다. 다만 사망한 일촌의 직계혈족 배우자는 제외합니다. 이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데요. 2021년 내년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한부모 가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최종적으로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또는 부동산 9억 초과의 고소득자이면 기준적인 폐지가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자격 및 혜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자격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최고 차이가 나는 것은
소득 인정액이나 재산 부양가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및 혜택을 보면 그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이하에 해당해야 되고, 부양 의무자가 없는 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일 때 이게 충족이 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앞에서도 봤지만 교육급여는 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입니다. 그리고 중복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은 7가지인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 장제, 해산 등 총 7가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할 때는 주소지 읍면 동주민자치센터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고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하시면 됩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차상위계층 지원 및 혜택을 보면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88개고요. 별도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27개입니다. 그래서 총 115개나 됩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돌봄, 문화, 법률 등 지원을 해서 88개가 되고요. 별도의 수급 자격 확인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생계, 의료, 주거, 돌봄 해서 총 27개가 됩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자세한 그 설명은 제 영상 중에서 당신도 차상위 계층 지원 및 혜택 115개 2021년 변경 내용 포함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21년 이후 변경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내년부터고요. 보시면은 15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150만원 이렇게 좀 가격이 올랐죠. 이런 게 좀 완화됐다고 보는 거고요. 교육활동 지원비 지원 및 활동을 보시면 2021년부터 28만 6천원 초등학교 중학생, 37만 6천원 고등학생, 44만 8천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음에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1단계는 노인 한부모 가구 대상 폐지 앞에서도 봤지만 21년에 그렇게 되고요. 그해 가구 대상 폐지는 22년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이 개편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 가구나 미혼 청년에 대해서 그러니까 19세부터 30세 미만은 높은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서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2021년에 이루어지는 비교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원 및 혜택도 좀 살펴봤고요. 그래도 자격이 되어도 아시겠지만 신청 안 하시면 지원 및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되실 것 같으면 직접 찾아가시거나 전화를 하셔가지고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오늘이 31일 말일이니까 2020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 많이 힘드셨고 그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과 미소를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